퇴근 후에 마시는 맥주, 아니 콜라만큼 시원한 건 없죠. 거기에 넷플릭스까지 더해지면 거의 최고의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묘한 이야기 시즌4 파트 2가 개봉을 해서 저도 이제 보려고 벼르고 있다가 오늘 때마침 일찍 퇴근하고 시간이 남아서 오늘 기묘한 이야기를 마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콜라까지 있으니까 아주 최고의 밤을 보낼 수가 있겠죠. 기묘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히트작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어떤 가입자 수나 이런 것들을 견인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최근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묘한 이야기를 시즌4를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개봉을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절묘하게도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끝나는 7월 1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결국 가입자가 3분기까지 적어도 2분기 실적이 끝나는 시간까지는 머물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는 콜라예요. 기묘한 이야기 시즌 3를 보면은 콜라가 나오거든요. 어찌 보면 기묘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응답하라 시리즈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미국인들에게, 북미 사람들에게 80년대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뉴코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뉴코크가 뭐냐면 그 당시 85년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코카콜라에서 99년 동안 사용하던 레시피의 변형을 줘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많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음료수 먹어보기도 하고 시음을 해서 음료수를 출시를 한 게 뉴코크예요. 근데 기존의 탄산도는 좀 떨어지고 당도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고 투서도 보내고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3개월 만에 접고 코카콜라 클래식 제품을 내놓거든요. 이게 시즌3에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한 레퍼런스였을 뿐더러 코카콜라에서 협업으로 PPL을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시즌3가 나왔을 때 뉴코크 제품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 스페셜 제품을 내놓고 같이 마케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 시즌4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콜라가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 알 것 같은 기업,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기업이지만 까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코카콜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실제로 이 코카콜라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대부분의 매출은 음료수에서 발생해요. 근데 매출 비중을 보면 특이하게도 바틀링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16%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코카콜라가 전 세계적으로 음료수를 배급을 해야 되는데 직접 병에다 다 넣어서 배송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유통상의 문제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바틀링 파트너를 구해서 거기에서 코카콜라의 원액만 받아서 병입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코카콜라 음료수 가격이 다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국가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악명이 높죠.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영국 다음으로 가장 비싼 코카콜라 가격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을 유통하는 것이 바틀링 회사이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있어서 이제 바틀링 회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바틀링 회사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진입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가 직접 바틀링 회사 역할을 하면서 기반을 다진 이후에 독립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IPO를 하기도 하고 매각 작업을 통해서 독립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사업 부분에서 16%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바틀링 인베스트먼트 부분이 직접 코카콜라가 운영을 하고 있는 바틀링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틀링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일반적으로 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음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음료 파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IPO라든지 매각 작업에 굉장히 열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발표한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코카콜라는 이 바틀링 인베스트먼트 부분의 매출 비중을 줄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대표적으로 이제 코카콜라 비버리지 아프리카가 IPO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아프리카 동부 지역 대부분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코카콜라가 66.5%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15억 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캐파를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 직원 같은 경우에도 17,000명을 고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어느 정도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니까 올해 IPO를 통해서 분리하려고 했었는데, 장 상황이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까 내년으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회사입니다. 중목 코드가 코카콜라는 K5로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COK로 검색을 하면은 코카콜라 컨설러데이티드라고 하는 회사가 나와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가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을 하는데, 처음 미국 주식을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 검색이 이제 능숙하지 않다 보니까 코카콜라를 검색을 해서 KO로 상장되어 있는 코카콜라 대신에 COK, 이것도 어찌되면 코카콜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카콜라 컨설러데이티드에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좀 발생을 하는데, 이 코카콜라 컨설러데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에서 코카콜라의 가장 큰 바틀링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코카콜라가 3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배당 같은 경우에도 0.19%에 머물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배당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2.88%의 배당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어제 보니까 주가가 11%나 빠졌네요.